예, 어제 오늘 이틀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올라도 고민이고 빠져도 고민이고 항상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해법을 3인의 전략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항영 전문위원과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후 들어서 지금 반등 탄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5위부터 3위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5위는 코스닥 500 탈환 시도. 키워드 4위는 거래대금 급감. 키워드 3위는 독일 프랑스 회담 실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닥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은 급락 와중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걸렸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이미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500선마저 탈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잣대로 삼아야 됐다 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코스닥 종목을 선별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이제 업황이 호전된다든지 최근 들어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 매매를 좀 압축해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급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거래대금이 13조 5천억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이후에 거래대금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어제 거래대금이 7조 원대, 오늘은 아마 그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이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매수를 많이 해서 순매수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매도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순매수 규모가 커졌다. 이런 그 일부 증권사의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박준호 소장께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드는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거래대금 감소 현상은 시장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로존 리스크가 그대로 있고 미국의 등급 하강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그대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보다는 거래대금이 적은 것이 분명하죠. 약세장에서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거래대금 자체를 그럼 일단은 그 약세장의 현상, 그러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도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것이 가장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연속적이라면 매우 불안하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는 유로존의 리스크가 실제로 유로존 은행 내부에서 불이 하나 붙었었지 않을까, 또는 어떤 국가 내부적으로 디폴터에 대한 임박한 그런 징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들이 급속히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가장 공부스러워했었죠. 그런데 아마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현상은 매우 좋은 현상이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했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어떠한 개선의 조짐이 있으면 다시 매도했던 것들이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는 점, 그래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축소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사실 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유로본드 발행에 합의에 실패를 했고 유럽 재정안정기금 확충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금융거래세를 다시 도입을 하면서 2000년에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번 9월부터 다시 이제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금융주인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좀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친 내용인데요. 이항영 위원께서는 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투자자들이요, 미국의 투자자, 유럽의 투자자 모두가, 두 정상이 만나서 빈손으로 만나진 않을 거라고 뭔가를 기대했었는데요. 결국 나온 건 빈손이었죠. 유일하게 얘기 나온 것이
뭐 유로권의 경제위원회란 걸 뭐 창설해 갖고요. 정말 좀 강제력 있는 정책을 공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전형적인 립서비스 정도라고 좀 폄하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데니스 가트만이라고요. 가트만 레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유명한 전략가인데요. 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하면 디제스터러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완전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뭐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기대한 것도 사실상 없었을 정도인데요. 나용으로 보면 정말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립서비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좀 시장에서 좀 반영된 것이 금이거든요. 결국은 유로화에 대한 경제가 부진해지고 이렇게 되면 특히 어저께는 유로계 GDP가 발표됐는데 유로존이요. 0.3도 쉽지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인데 그것도 못 맞추고 0.2%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한 찬물에 대한 그 의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믿을 것은 금리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금리도 올라가는데요. 어찌되었건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라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로존 경제 위기의 수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0% 가까이 나오는 걸 봐서는 뭐 독일도 이 그 공동 대처에 좀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 위기 상황이 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외국인의 IT주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IT주를 오늘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오늘 또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이제 그 대표 주식이긴 한데 근데 어저께 주식을 좀 비교적 좀 많이 샀던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콕 찍어서 LG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하루짜리 반등으로 봐야 되나요? 네, 콕 집어서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오늘 미국에서 시간 외로요, 장 끝나고 나온 것이 델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델컴퓨터 실적이, 기존의 실적의 이익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년동에 대비 60몇 %가 늘어났는데, 매출을 좀 못 맞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더욱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시간에서 7, 8%가 훅 빠졌는데요. 결국 이거죠.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돼야지 IT 주식이 살아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구글의 이제 그 모토로라 건 인수가 첫날은 이제 구글의 인수가 페이턴트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일부 지금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걸 믿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의 진정한 꿈은 휴대폰의 제조업에 워낙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IT 주식에 어제 오늘 관련 IT 주식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체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약간의 그 IT 전반적인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지만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때문에 IT 주식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업황이나 기업 실적 양면을 살펴봐도 IT주에는 여전히 좀 부담이 남아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박춘호 소장님께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차화정을 어제 오늘 좀 사고 있고 또 일부 내수주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긴 하지만 내수주는 지금 국내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차화정이냐 내수주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차화정은 전형적인 경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주 대 내수주 또는 경기주 대 방어주 이러한 구도에서 투자 전략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지금 경기주는 기관들이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놨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기관들은 앞으로 꾸준히 이 경기주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주는 낙폭 과대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고 비중이 과다한 투자들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고 내수주는 반면에 경기 둔화에 대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서 아마 이 경기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경기주보다 내수주의 가격을 더 높여서 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내수주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경기주가 내수주보다 비싸게 샀다면 이제는 경기주보다 내수주가 더 비싸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분야고 차화정을 대표하는 경기주는 비중을 줄여가는 그러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경기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내수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투자의 관점, 이 그 관점에 따른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라. 좀 이런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키워드는 투자 심리 안정입니다. 시장이 상승 과정에서 조정을 받을 때 아주 적절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시장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름다운 조정, 장중 조정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가 많이 좀 안정을 찾았다고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시장이 좀 어제 오늘 반등하면서 좀 안정을 찾은 걸로 보이시는지요? 일단 주가만 보면 안정을 찾은 건 분명하지만은요, 여전히 글로벌 시장 자체가 불안감이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경기에 대한 지표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안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히 보면 어저께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그게 뭐 매도가 줄어서 표시가 그렇게 보였건 안 보였건 간에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오늘 이제 좀 덜 사고 있지만 조금 사고 있죠. 물론 종가에는 어떤 일이 변할지 모르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00에서 1954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 영역에 분명한데요. 그 이상 가는 것은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가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는 거. 물론 다행스럽게 안 팔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로 외국인의 그 매매 여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안정은 찾았지만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은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박준호 소장께서는 지난번 그 1700선이 장중에 붕괴됐을 때 이거 완전한 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좀 어저께 반등 올라오면서 이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그 트레이딩 관점이다. 이 시각을 좀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공포감에 젖어 있던 공황 심리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 심리는 남아 있는 것이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어서 아마 당분간 이 변동성의 랠리가 아니라 횡보에 대한 박스권 진행이 아마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짧게 매매해야 된다. 이러한 흐름은 변동성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변동적이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이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1차적인 심리는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다.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 매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두 분 말씀드리면은 지나친 낙관론 또한 좀 자제를 해야 될 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키워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